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많이들 불편해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매번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올려드립니다. 프랑스 까크 부분 아주 깔끔하게, 어? 아주 뭐 깔끔하게 그냥 신고가 랠리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못 가거나 글로벌 증시가 못 가는데 프랑스 까크만 이렇게 계속 날아간다? 그런 흐름은 없습니다. 디커플링 상태의 흐름이 그 부분이 이제 다시 연동이 될 거란 말이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저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3,300포인트를 지금 당장 넘어서 줘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지금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나 유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대비해서 2.5% 밀려 있습니다. 근데 저 부분도 그냥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작년 3월에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전부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이제 핵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언급이 됐죠. 러시아 쪽에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15% 월봉 기준에 15%, 주봉 기준에 10%, 일봉 기준에 5% 변동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 흐름이 솔직히 얘기해서 유럽 쪽에만 유로스탁 50에도 똑같은 그 꼬리가 있죠. 유럽 쪽에만 저런 흐름이 연출이 됐지. 그게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엔 전혀 영향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뭐 아직까지도 시장 조정 받으면 미국의 긴축 얘기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까꾸로 잘못 잘랐네 또. 미국의 긴축 얘기하고 앉아 있고, 또 뭐 유럽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언제 끝나나 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기준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까지도 다소 흔들리는 그런 흐름. 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오늘 일본 증시가 0.10% 강세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고점 대비 7%뿐이 안 빠져 있단 말이에요. 3,300 대비 7%면 얼마예요? 3,000포인트 위에 놓여져 있다는 건데 우리만 유동 약세를 띠고 있다는 거죠. 우리만 유동. 그래서 뭐 일본 증시까지 제가 까크하고 일본 증시까지 이제 잘라서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나 그리고 그 대만 쪽이나 이런 쪽,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이런 쪽은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잘라서 원고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니케이가 이 정도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16%, 그리고 S&P 500 지수가 14%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프랑스 까크, 영국의 FTSE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얘가 고점 대비 2.5% 눌림목, 얘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유로스탁 50. 그다음에 다우지수가 최고점 대비 8.51, 그리고 니케이가 7.15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3,000포인트 또 3,300포인트 이상 그렇게 글로벌 증시가 형성돼 있고, S&P 500 지수나 대만 지수는 14에서 16%,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2,800포인트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잡고 얘기하는데 나스닥은 여전히 저점 대비 180%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제 나스닥의 저 고점 대비 하락률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기술주를 자꾸 비교를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우리나라 지수의 기준에 오히려 이제 성장성 위주의 지수가 형성돼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나마도 디커플링이 일부 해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월봉의 기준에 꼬리가 지금 많이 달려 있긴 하지만 이 흐름이 S&P 500 지수나 또 대만 지수의 기준의 흐름, 지금 19%까지 고점 대비 밀려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뭐 반등 탄력이 조금만 나와주면 그 정도 흐름까지는 연동이 돼 있다라는 거고, 그게 더 줄여야죠. 더 줄어서 950, 뭐 1000포인트 이렇게 가서 다른 쪽하고 또 똑같은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어디하고요? 다우지수나 일본 쪽하고.
그리고 우리는 미국 쪽의 흐름보다도 유럽이나 일본 쪽의 흐름하고 비슷한 위치란 말이에요. 예? 미국 증시가 2015년 이후에 폭풍 랠리가 나올 때 우리는 2015년 종가 대비 지금 30% 올라와 있는 거예요. 30%. 나스닥은요 180% 올라와 있어요. 뭐 비슷하게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무슨 뭐 에코프로가 600% 올라오고 25% 조정받은 거하고 한 30% 올라오고 25% 조정받은 거하고 그게 같아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기준도. 결론은 유독 우리나라만 못 움직였는데 거래대금이 어때요?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살아나 있어요. 월봉 기준에 거래가 더 실릴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래가 실리면서의 추세 강화의 기준인데 지금 대만이나 S&P 500 지수가 2,800 위에, 일본이나 다우지수가 3,000포인트 위에, 프랑스 까꾸와 영국의 FTSE가 저 3,300포인트 위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못 갈 거다. 거봐라 내가 밀린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신경 쓰시지 말란 말이에요. 결론은 야 굉장히 강한 장이 연출되겠구나. 그럼 누가 이끌어 가겠니? 그것만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업종이든 종목 기준에서의 흐름에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지금은 시장 대비 강한 업종은 화학, 그죠? 비금속, 광물, 철강, 금속. 이 세 가지는 전부 2차 전지 기준이란 말이에요. 화학의 LG화학, 다시 볼까? 업종별로요. 화학의 LG화학, 그리고 지금 뭐 주봉 기준에서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학의 LG화학과 하나솔루션의 강세. 그 시장 대비 여기 월등히 강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철강, 금속, 포스코홀딩스의 기준. 시장 대비 여전히 뭐 최강세죠. 비금속, 광물은 포스코 퓨처엠의 비중이 70%가 넘어요. 비금속, 광물 전체. 엄청난 강세, 포스코 퓨처엠의 강세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2차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쪽의 기준에서 흐름하고 운수장비 쪽의 기준에서 자동차의 기준이죠. 조선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기준. 그리고 전기전자. 이게 이제 종목으로 보시면 야 그래서 시장을 누가 이끌어 갈 건데 라고 이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방송 원고에서 잠깐 끌어다가 보시게 되면은 시장의 흐름을 그래서 누가 이끌어 갈 거니 라는 기준 속에서 요 기준의 흐름이 뭐 여기서 보셔도 되고 여기서 보셔도 되는데 이때 당시의 기준의 코스닥입니다. 일단 코스닥이긴 한데 여기의 기준을 누가 끌고 가요? 진단 키트하고 제약바이오 바이오가 끌고 가죠. 그죠? 여기서도 11월 25일 이후에 셀트리온 삼형제, 여기 시젠 신풍제약 뭐 이런 종목군들. 응? 또 주력주들의 흐름도 유동성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IT, 자동차, 또 화학까지, 그러니까 2차 전지까지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 응?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대금이 둔화되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밀린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21년 8월 기준에서는 거래가 하루에 4조씩 터지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고점 대비 지금 80% 밀려 있죠. 그럼 지금 기준에 누가 들어올릴까의 기준인데 그 섹터 테마의 이슈 부분의 종목군들 그 뭐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뭐 방산 쪽 저평가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현대로템을 지금 보고 있다 할지라도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 연출돼 있다라는 거고 지수를 견인하는 쪽의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당시 기준에서도 이제 IT, 자동차, LG화학이 10월 이후에 2020년 10월 이후에 1월 달까지 70%씩 올라죠. 삼성전자가 70% 이상 올라죠. 3개월 만에. 그런 그 랠리의 흐름이 지금의 위치에서도 당연히 형성될 수 있다. 그 기준을 설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봉의 기준에서 종목별로 놓고 보시면은 여타 종목군에서 그렇게 수급이 뒷받침되는 쪽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없단 말이죠.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가 조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아쉬운 흐름이라 할지라도 삼성전자의 수급과 함께 움직임 폭 9월 말 10월 저점 대비해서의 흐름이에요. 글로벌 증시가 똑같은 탄력입니다.
그게 삼성전기, LG전자. 지금 음봉이 크게 하나씩 떨어져 내려왔지만은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부정적인 흐름이 없어요. 글로벌 증시도 굉장히 강하고. 그럼 우리나라만 고점 대비 2%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멀쩡하고 글로벌 증시 추가 강세를 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정 속의 흐름이 대형주의 눌림목이죠. 근데 이 눌림목이 수급으로 누적 수급으로 놓고 봤을 때 IT 쪽엔 전혀 문제가 없다. 디스플레이까지도. 근데 거기에 이제 현대차, 기아, 이게 우리가 IT 두 종목의 30% 그리고 자동차의 20% 가져가는 종목군의 수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좀 더딘 것 같지만 또 고점 대비 많이 밀리고 오르는 건 덜 오르고, 그렇지만 누적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5위고 4위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금 이제 시가총액 4위로 올라서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겠느냐 했을 때 가장 뛰어난 누적 수급을 갖고 있잖아요. LG에너솔루션, 삼성SA, LG화학이.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 여기도 뭐 에코프로나 코스모 신소재나 또 여타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홀딩스 이런 거 감안하면은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차치하고 우리는 주력주 기준에서 2차 전지 기준은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으로 일단 현재 기준을 압축한다.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 SK 아이테크놀로지, LNF 되돌려질 때 가장 세게 되돌려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임이 맞습니다. 충분히 그 종목군들의 흐름이 굉장히 세게 움직임이 나올 텐데, 우리의 기준에서는 일단 포트폴리오 설정 범위의 기준을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내용이 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녹화해드린 내용에 그 내용의 범위에서 움직이자. 안타깝지만 이제 종목군들을 정리를 좀 해놨어요. 위치를. 녹화 끝나고 그 위치를 다시 한번 또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겨우시겠지만은 어차피 기준 설정하시고 따라오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3월 말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4월에 볼 종목입니다 했어요. 시장이 지금 1%대 상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3.8% 상승인데 수익인데 여기에는 에코프로의 수익도 안 들어가 있고 4월 달에 50만 원에서부터 80만 원까지. 그리고 DB하이텍의 7만 원 이상에서의 정리, 차익 실현 부분도 안 들어가 있고 그 뭐 마지막 물량 순절이죠. 그러한 흐름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만 저렇게 해놓고 매매를 한 번도 안 했어도 계좌 수익은 플러스예요. 근데 이제 변동성 매매 좀 들어가셨다가 정리 못 하시거나 했을 때 좀 낭패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리 기준 잡고 대처하고 거래 터지면 다시 보는 기준을 설정하더라도 변동성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그리고 5%의 범위에서 이제 에코프로를 넣어놨는데, 에코프로도 사실은 우리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기준에 막판에 정리를 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일단 전체 2차 전지 흐름을 부정적으로 안 보기 때문에 편입한 걸 유지했는데, 내일 거래가 실리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여기도 또 정리.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짧게 끊어가는 기준으로 설정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 LG화 여기서 또 2차전 또 흔들린다면 에코프로 정리해서 포스코 퓨처엠, 그래도 또 흔들린다면 일단은 중기 관점으로 대처,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기준도 일단 어찌됐건 이번 달에 1000만 주, 이번 주에 1000만 주 혹은 800만 주 정도가 터져줘야 돼요. 하루라도. 만약에 그게 터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중기 관점으로 대처. 물량을 뭐 매도 기준이 아니라 5월달 포트에서는 좀 빼놓겠습니다. 거래가 터질 때까지. 굳이 얘는 손실을 보고 나올 이유도 없는 거고.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수급 정체에 빠진 거예요. 수급이 터지면서 거래가 터졌다가 수급 정체. 그 수급 정체에서 이제 이런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흐름이 나온다 할지는 이건 예단하는 거잖아요. 나올 수 있다라고. 근데 나는 변동성 매매를 원해. 그러면 정리를 해서 뭐 지금 현재 기준에서 현대로템 또 2차 전지가 제가 매수 신호를 잡아드릴 수 있을 정도로 거래가 터지고 강세를 띈다면 그쪽으로 이동하시는 거고, 아니야, 누적적인 수급의 이 흐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강세를 띄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시장은 미끄러졌는데 얘는 신고가 랠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래 대금이 없어서 우리가 손을 놨을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 추이의 흐름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2.16% 움직여서 9,000원 수준까지 돌려놨어요. 이거를 뭐 굳이 어렵게 정리하고 나올 필요가 있을까? 9,630원이 고점인데 지금의 이 누적 수급이라면 치고 들어올릴 수 있다. 오늘 개인이 또 하나 써요. 어제도 또 하나 써요. 아니에요. 외국인 기관들의 손바뀜 수급 감안하면은 전체 거래량의 얼마예요? 140만 주 수준, 130만 주대가 전체 거래량의 설정 범위란 말이에요. 40% 정도가 외국 기관. 그러니까 방향성을 그들이 쥐고 있고 그들이 나쁘지 않은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그러니까 나쁜 종목은 없어요. 시가총액이 뭐 16조 원짜리이고, 그잖아요.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접근했던 것의 기준은 뭐예요? 일단은 어찌됐건 거래대금인데, 예? 거래대금이잖아요. 변동성 매매 기준에. 근데 그게 지금 정체 상태에 돼버렸단 말이에요. LNF도 안타깝지만. 그래서 다시금 뭐 돌려지면서 강세를 띌 때 뭐 복수전임도 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압축을 하자. 그렇게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빠를 수 있다, 더 강할 수 있다 하는 쪽을 저쪽으로 본다는 거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안정성 기준의 LG화학. 그렇게 보시고 이제 현대로템하고 한국항공우주 이 부분은 이제 현대로템은 별도로 설명을 해드렸고 한국항공우주도 누적수급 뭐 상상을 초월하죠. 아까 누적수급 범위도 보셨고 그래서 이런 기준이라면 이제 방산주들의 추세적인 강화 부분을 더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래가 가장 실려 있는 게 현대로템이다. 그 기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거래 대금은 3거래일 연속 1위고요. 이틀이 1위고 오늘은 이제 4위죠.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는 2위, 1위 그리고 오늘 2위, 1위, 2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그 수급 범위도 사실은 프로그램 쪽에 상당한 매수가 있었지만은 프로그램 이외에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기관의 일부 매도가 있어서 개인들이 뺏긴 물량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도 관여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외국 기관 관여도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방산주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금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유럽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다. 두 번째 다우지수 일본 증시가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3,000포인트 위쪽이다. 세 번째 대만과 S&P 500 지수. S&P 500 지수가 14%에서 16%그 등락 범위에 있다. 그게 우리나라 지수로 2,800이다. 우리나라만 코스닥이 아닌 유가증권 시장만 유독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러한 이유는 작년 9월 말 10월 초순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에 우리나라의 정정 불안이 좀 더 확산된 거 아니냐.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그거 기준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다 이겨내고 시장이 글로벌 증시에 맞춰서 강세를 띠게 된다면 어느 쪽이 강세를 띨까? 그 기준에 수급이 월등하게 들어와 있는 쪽,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서 수급이 들어와 있는 쪽은 IT. 예? 시장 바닥 찍고 이제 돌리는 흐름에서의 IT.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자동차의 기준은 뭐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면서의 수급. 그다음 세 번째 기준에 2차 전지 기준에서의 수급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이 2차 전지 기준에서의 수급이 월등하다. 그리고 네 번째 기준에서는
변동성 매매 기준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제한적이다라고 할지라도 뭐 제한적인 것도 아니죠. 실적 개선 폭이 있죠. 근데 다만 저평가가 아니다라는 기준에서 일단은 방산주 쪽의 수급 범위,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수급 범위가 그래도 뒷받침되는 쪽, 그런 쪽 위주로 들여다보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우리도 제가 너무 많은 종목을 쭉 늘려서 가지고 가던 기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손실 확정이 되지만은 그 매도한 2차 전지 자금들을 LG화학,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2차 전지의 포스코퓨처엠, LG화학의 비중이 높다라고 하신다면은 어느 쪽으로요? 현대로템 쪽으로도 분산하실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수급 범위를 수급의 기준에서 일단 그 수급이 거래대금이 형성되어 있는 쪽 위주에서 들여다보시고 수급이 꼬여져 있는 쪽은 일단은 정리해서 대처해 나가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쉽지 않은 장이고 또 오늘 기준에서도 옥돌정 선생님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차익 실현을 못 하시고 자동 매매 기능 설정을 미처 다 못 배우셔서 차익 실현 못 하시고 이렇게 오히려 수익 났던 종목에 이제 손실 범위로 설정이 돼 있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한번 볼게요. 손절을 하셨는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자락에 이제 뭐 수급이 일부 개선된 폭은 있는데 내일도 요 수준의 거래가 터져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뭐 8천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가총액 이제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8천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범위 5천억 수준의 거래량, 그러니까 3천만 주 이상 최소 범위 4천만 주의 그 거래량이 수반돼야 오늘의 변동성 기준 꼬리 안고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략 자료 있으면은 올려주세요. 그 우리 다대리님하고 이용철 연구원 요 기준에 요 전략 자료 있으면 올려주시고 동영상 있으면 그것도 전부 뿌려주세요. 그 기존에 강연에 오신 분들 또 강연에 못 오시고 신청만 하신 분들 그거 드려야죠. 드려서 자동 매매에 대한 스탑로스 기능하고 나머지 전략 부분 그 부분 좀 듣고 계세요? 연구원분들? 그렇게 해서 장 마감 이후에 연락드려서 노여워하지 않으시게끔 그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VIP 방에 계신 분들 VVIP 방으로 넘어오시고 그렇게 하고 어차피 이제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높게 잡히신 기준에 37만 5천 원 그리고 금요일날 기준에 38만 8천 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15,000원이 더 올라가 15,000원 올라가야 돼. 38만 8천 원이 되려면 15,000원이면은 대략적으로 4-5% 올라가야 되죠. 5% 정도. 그러니까 5%는 지금의 등락 범위에서는 쉽게 나올 수 있다. 당장에 거래가 둔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160만 주라면 뭐 급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 범위 200만 주, 250만 주면은 40만 원까지 돌리는 거는 뭐 쉽게 돌릴 수 있고 고점을 넘기려면 300만 주 나와줘야죠. 250만 주, 300만 주.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조금 여유로움이 생기면 나머지 종목군들의 변동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음봉 떨어지고 뭐 이런 기준. 그리고 포트폴리오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셔야 가지고 계신 종목 억지로라도 강력하게라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대처를 기준을 잡아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CJ 쪽이나 SC 쪽에 공격받은 쪽의 기준, 공격이라기보다는 뭐 하여간 오늘 좀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온 쪽은 들여다볼 수 있을 런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에 외국인들 기관들 쪽의 매도와 매수의 손바뀜의 흐름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뭐 거래가 터져 있는 CJ 쪽의 기준은 순매수 기준에서 금융투자 쪽이니까 이 상품 그럼 CFD 이야기가 거의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상품 쪽에서 전부 출해된 거예요. 금융투자 증권사 쪽이고 해지 물량 부분이 대부분이라 그랬죠. 증권의 기준은. 그러니까 연기금, 뭐 사모펀드, 투신
이런 쪽이 일단은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받아갔고, 이건 뭐 쇼커버링 물량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위로 되돌릴 수 있다 쪽에 기준으로. 그다음에 성광, 얘는 뭐 거래량 자체가 없는 종목이니까 의미 없고, 하림지주가 1,500만 주나 거래됐는데 금융투자 얘도 역시 이제 그렇게 되면 CFD 쪽에 가능성. 매수 부분은 거의 뭐 없는 걸로, 뭐 투신이나 기타 법인 일부, 그리고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 세방, 삼천리 자전거, 삼천리, 그리고 서울가스, 다올 투자증권인데, 다올 투자증권도 금융투자 전부 다 뭐 반대매매 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얘는 시가총액이 2천억이에요. 들여다볼 수 없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다 지울 거예요. 지우고 그나마 거래가 터진 이제 하림지주 정도, 그거하고 이제 CJ 정도, 그 정도만 놓고 보는 거지. 나머지는 뭐 평상시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움직임 탄력이. 그러니까 뭐 굳이 볼 필요는 없는 종목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올 투자증권도 시가총액이 작아서 하림지주 정도하고 CJ 정도 놓고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우리 주력이나 수익 종목이 좀 편안해졌을 때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하여간에 뭐 외부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그 회원님들 같으신 경우에도 가급적인 VVIP 방으로 오시는데, 이 종목 검색기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검색기 받아 가셔서 이렇게 모바일 쪽에 이렇게 뜨거든요. 핸드폰 딱 여셔서 종목 검색기 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핸드폰이고 DB증권 계좌입니다. 그 상태에서 누르시면 이렇게 네 가지 수식, 그 5가지 수식 이렇게 있는데, 그 수식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나오는 것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종가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매수 그리고 매도의 신호까지 같이 나와 있었죠. 근데 그것을 실시간으로 이제 대처하시기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자동 매매를 좀 걸어 놓으셔야 되는데, 그거 교육 그 지금 진행해 드린다라고 올려드렸으니까 그 자료 미리 녹화한 거 저희가 확인해서 먼저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 잡아놓을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잘 찾아 들어오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